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너무 도발적인가요? 단단히 기술이 걸린 시장, 바이오를 선두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그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그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레포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튜브 방송에도 굉장히 좋은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방송하는 것도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남들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하고 명분을 찾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강세론자였던 분들도 벌써 코스피 2000 정도 되니까 경계론 쪽으로 일부 전향을 좀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답이 없는 시장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시장에는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반면 그 뒤 이면에 보면 시장을 떨어뜨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도 굉장히 센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지금 단단하게 기술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시장이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제가 약간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본다면 지금 계속 올리면서 시장을 계속 올리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버블을 계속 쌓아두는 거죠. 계속 쌓아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서 주식을 사게 만들고 그때 비로소 뒤를 치는 성동격서,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봅니다. 어려운가요? 자, 이게 상투냐 아니냐, 이제 상투 감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간단합니다. 상투는 내 뒤에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면 상투가 아니죠. 그 뒤에 또 누군가 연쇄적으로 계속 비싸게 사주면 상투가 아닌데 맨 마지막에 뒤에 사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비싸게 샀으면 거기가 상투입니다. 꼭지입니다. 채권도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계속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면 채권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채권하고 금리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내 뒤로 누군가 더 높게 비싸게 사주면 관계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에 그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보면 그 인구, 소득, 그렇죠.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그 부동산을 계속 사겠죠. 대출은 대출이 너무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줘요. 그러면 그 대출 받아서 또 그다음에 금리도 여기서 포함되겠죠.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면서 1인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난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이 가구 수라는 거는 이게 뭐랄까 컨스탄트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최근에 이 언택트 문화가 지금 계속 그 시장을 지배하면은요. 일부 또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또 직원들을 해고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아파트 그런 데 또 원룸 등등 이런 데서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면 재택근무 굳이 하는데 밖에 나와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없어졌는데 내가 나와 살 수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가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구 수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로 누군가 계속 비싸게만 사주면 이건 상투가 아닌 것이죠. 자, 언택트 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언택트 관련 주식들 보시면 제가 1, 2, 3월 달 거래 금액이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4월 달부터는 플랫하게 옆으로 눕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부 소폭 좀 줄어들었거나.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요? 시장에서는 계속 성장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실제 회사의 실적과 아마 그 주가의 상승 속도하고는 이렇게 약간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질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그 전에 약간 요 투자업계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할 때 보면 공유경제 얘기가 막 나올 때 위워크, 대표적으로 위워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워크 막 나와서 막 난리 치는데 저는 제 주변에 위워크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먼저 시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을 하면서 저게 IT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맞나?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했다가 나단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또 돈을 많이 갖고 계신 그 손정희 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큰 돈 가지고 막 베팅을 하면 그게 시장에서는 진실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썰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왔죠. 자, 위워크를 보시죠. 위워크 한번 보시면 지금 사무실에 빠져나간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자, 보시면 그 공유경제라는 어떤 그 가치는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죠. 적은 가격에. 그 다음에 또 모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시너지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모든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근데 갑자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아, 이 비즈니스의 위험은 누가 다 감수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위워크는 자기가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임대업하고 있는 임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저는 임대 수입은 줄었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위워크는 가치는 다 공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험이 막상 발생되니까 위험은 본인이 다 독박을 쓰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그 IT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닌 것이죠. 그럼 지금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IT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면 이거 뭐지? 전대업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을 빌려서 다시 세놓는 거를. 그러니까 전대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워크의 본질은 전대업이냐 아니면 IT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IT 기반의 그 플랫폼 서비스면은 얘가 받아야 될 멀티플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대업이면 전대업에서 받을 그 멀티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질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반보만 먼저 나오자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그런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반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파티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파티장에서 5분 먼저 퇴장하라고 우리 투자 격언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파티를 너무 일찍 나와도 문제입니다. 파티에서 너무 일찍 나왔는데 안에서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럼 참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놀다가 흥에 겨워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결국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선량한 파티 5분 전에 그냥 조용히 퇴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파티장에서 시컷 잘 놀다가 나오면서 아내다다고 소리칩니다. 불이야 하고요. 이게 누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파생 매니저들이 이런 짓들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그 뭐랄까 그 위험이나 노이즈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현재 시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연 지금 성장 속도가 가격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냐 안 빠르냐. 성장 속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직관으로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경제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분기별로 성장률 발표를 하죠. QOQ로 발표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율로 발표를 합니다. 연율로. 그래서 우리는 분기 왜 견지 모르게 분기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0.005% 1.005% 그러니까 0.005% 만약에 그 분기 성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005 곱하기 왜냐면 복리기 때문에 4번 곱하시면은 이게 대충 연일로 2% 성장 정도가 됩니다. 이걸 5%라고 그러면 1.005 곱하기 4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곱하기 4가 아니고 1.005 곱하기 이렇게 복리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깨알 상식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홍콩 보안법인데요. 지난 주말에 홍콩 보안법 앞두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홍콩 보안법이 지금 시장에 시그널이냐 노이즈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중국 전문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다 찾아봤는데 그분들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제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는데 안에서 그러는 거죠. 몽둥이 들고 문만 열고 들어와 봐라. 들어왔어요. 물건만 들고 가봐라. 들고 갔어요.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지금 이 형국인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딱히 지금 할 게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온 어떤 그런 그 어떤 대처법 이외에 지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시간을 두고 아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심히 고민을 하고 본인들한테 데미지가 가장 없고 상대방한테 데미지가 생긴 어떤 그러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어떤 그런 그 강요를 좀 그 선택의 강요를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노이즈가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이즈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정말 나중에 한방 그 뭐죠 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 걸린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 관련해서는 이제 엇박자가 이제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대학 초비상은 이거 그냥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대학들도 그 이 언택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에 그 와서 학교에 내는 학비가 이게 꽤 큰 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 큰 돈인지 몰랐는데 꽤 큰 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대학들 어렵다고 하네요. 모두 깨알 상식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린메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세린메이 했나요? 아니죠. 아직 6월달 시작 안 했으니까 6월달부터 빠진다 그러면 이제 세린메이가 맞는 거죠. 자, 근데 올해는 이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지금 누가 돈을 벌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생 메이저들이 돈을 번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못 벌었거든요. 지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요 예전에 지금 뭐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우리 외환 딜러들이 한국 시장에서 터지면요 잠 안 잡니다. 유럽 가고요. 뭐 싱가포르 들려서 유럽 가고 유럽 갔다가 미국 가고 이러면서 밤새 잠 안 자고 자기 그 못 번 거 벌충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래서 여름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 애들이 돈을 못 벌어서. 자, 제가 S&P 500 일봉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죠. 처음 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위아래로 그어놓은 선이 파생 만기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생 만기선 이렇게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뭔가 방향을 틀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보시면 항상 이런 시점에 뭔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침 8시부터 그 페드 의장이 나와가지고 회사채 매입하는 어떤 그런 그 조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이때는 렘데시비르 관련된 중간 발표를 잡지사 통해 가지고 참 어설프게 해서 주가를 또 그 종가를 아주 해피하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보면 모더나의 어떤 백신 또 그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갭 상승으로 띄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건 2863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3월 9일일 겁니다. 아마 이때가 그 원유가 폭락하면서 그 시장이 폭락한 그 시점인데 이때 폭락 시초가가 2863이었는데요. 건들락이라는 그 채권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2863에 보통 뭐 나는 그냥 숏을 쳤다고 하지 이렇게 지수까지 얘기하면서 숏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2863에 숏을 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어쨌거나 그 또 그 세계적인 또 버핏 그 워렌 버핏 그
님께서 또 몇몇 회사들 손절매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뭐 일부에서는 뭐 조롱거리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시장의 희생양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희생을 딛고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런 거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저는 그 제 나름대로 소설이긴 하지만 아주 그 기술이 크게 걸린 시장이다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지난 4월 아마 5월 27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저는 이제 바이오 강세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화면 그대로인데요. 그 홍콩 문제라든지 감염병 2차 확산 문제가 시그널로 변질되지 않으면 노이즈가 발생할 때, 그때 반등할 때 그 저점 공략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매도 팩터는 무상증자 물량 출회 우려로 5월 29일부터 그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5월 29일 매물 좀 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세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대상 종목이 될 수 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5% 이상 매입 주주가 출연했다. 이 뉴스를 대충 뉴스로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큰 뉴스로 보거든요.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이분 5% 지분 상계 대충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정도를 지분 투자하시는, 그 5%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0억 투자해가지고 무얼 원했을까요? 어떤 상황을 원했을까요? 1,000억 투자해가지고 500억 벌기를 원했을까요? 1,000억 투자해서 1,000억 벌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우리가 그분이 또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요. 그냥 약간 투자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1,000억 샀는데 또 지분도 5%를 넘겨서 샀어요. 자, 보면 이런 류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한국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 뭐가 있죠? 반도체, K-팝, K-바이오. 그죠? 그중에서 K-팝은 지금 애매한 상황이 지금 됐고요. 지금 언택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반도체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 한국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상품으로 지금 K-바이오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뭐죠, 저 진단샷 그 시세가 그 올라오면서부터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시장이 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뉴스에도 굉장히 지금 뭐랄까 그 중점을 두고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거 괜히 지른 거 아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살 때 호가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벤처 버블 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문낼 때 어떻게 주문내지, 그 주문내는 형태들이 있어요. 지금 그때가 너무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자금이 지금 과거에 그런 비슷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제가 그런 그 소설을 좀 써봅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중국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 극복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뭐 잘 됐고요. 자, 이거 지금 또 하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4월 달에 개인이 풋옵션을 지금 2,200, 한 달 동안 2,200억을 베팅을 했는데요. 2,200억, 그냥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 이런 금액이 막 지금 걸리는 시장입니다. 결국 이렇게 2,200억이 걸리니까 어땠습니까? 주식을 반대로 올려가지고 이거 다 그 아웃시켰죠. 이때 이후로 지금 개인들 거대 자금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만약에 이런 자금들의 움직임이 또 다시 또 포착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제가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자, 장세 대처 오늘입니다. 만기칠람 지향하자. 두 번째, 시장 핵심에 접근하자. 나만의 루틴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지금 일단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움직여가지고는 지금 그 뭐랄까 그 시장으로 이렇게 그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단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투자자가 지금 기술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시 주변에서 기웃기웃거리거나 지금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해당됩니다. 자, 경계론자들이 후퇴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 시장은 우리 파생 메이저들이 얘기하는 시장이겠죠. 이 시장이 가리키는 방향 한 곳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면 거기가 바로 상투가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의 소설입니다. 굉장히 오늘 드린 말씀이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관점으로 주식을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3월 말일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쭉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데 시장이 이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 제가 본 관점에서 시장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부합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되면 저의 얘기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6월 한 달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